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90세 생일을 앞두고 후계자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환생을 통한 후계자 선출 제도를 유지하며 그 지명 권한은 자신이 만든 가덴 포드랑 재단에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2일 X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가덴 포드랑 재단이 미래의 환생을 인정할 유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른 누구도 이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덴 포드랑 재단은 2015년 달라이 라마가 설립한 비영리 기구로 티베트 불교의 전통 계승과 종교적 권위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은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린 제15회 티베트 종교 콘퍼런스를 계기로 발표됐으며 2011년에 발표한 환생 절차 관련 성명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는 당시 90세가 되면 달라이 라마 제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오늘 발표로 제도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티베트인들과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제도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깊이 숙고한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환생자 탐색 및 인증 과정에서 재단이 티베트 불교 수장들과 협의해 전통적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차기 달라이 라마가 반드시 티베트 내에서 발견되어야 하며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차기 달라이 라마를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995년에는 판첸 라마 선정에 개입해 달라이 라마가 지명한 환생자를 억류하고 독자적으로 인물을 지명한 전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달라이 라마가 둘 이상 등장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임명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불교계가 지명한 달라이 라마가 병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티베트 독립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티베트 불교 신자이자 달라이 라마 지지자인 배우 리처드 기어도 참석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90세를 맞아 남긴 이 선언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며 티베트 불교의 독립성과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전직 고위 인사들과 중화권 주요 언론이 잇따라 시 주석의 권력 약화를 지적하면서 중국 권력 핵심부의 이상 징후가 본격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월 27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현재 중국 내에서 권력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안전부 고위 간부들과 일반 시민들이 최고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의 사진을 함께 올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보수 진영 주요 인사들을 태그했습니다. 중화권 언론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시진핑 주석의 군내 숙청 시도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으며 허웨이둥과 мя오화 등 핵심 측근이 낙마하면서 장유샤 부주석이 군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진핑이 총서기 자리에서 물러나고 딩쉐샹, 천지닝, 장유샤 3인이 각각 당, 정부, 군을 이끄는 신권력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버뮤다 주재 미국 대사 출신 그레고리 슬레이튼도 시 주석이 8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20기 사중전회에서 건강 문제와 내부 반발로 퇴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시 주석이 외빈 접견을 중단하고 관영 매체에서도 존재감이 희미해졌으며 시 주석 부친의 이름을 딴 시중신 기념관이 관중혁명기념관으로 개칭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실각설이 반중 세력의 바람이 투영된 주장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 주석은 올해 동남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을 방문하며 대외 활동을 이어갔고 최근엔 2030년까지의 국가 계획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 내부의 이상 움직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유샤의 세력은 커지고 있지만 그를 견제하던 허웨이둥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군부 숙청을 이끈 мя오화 역시 해임되면서 시진핑이 의도한 균형 구도는 사실상 무너진 상황입니다. 오는 하반기에 열릴 사중전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이탈한 가운데 새로운 군 지도부가 선출된다면 중국 권력 재편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 권력 지형의 변화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직후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미국 내 28개 주에서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해온 속지주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이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전국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한 이번 판결은 개별주의 소송 결과가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사실상 가능하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단기 체류 신분일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출생 시민권이 제한되는 28개 주에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텍사스, 조지아 등도 포함돼 향후 국내 원정 출산 논란도 예상됩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미시간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해당 행정명령의 위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진보 성향주로 출생 시민권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사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출생 시민권이라는 사기극이 타격을 받았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일기 시절부터 출생 시민권이 불법 이민을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폐지를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출생 시민권 자체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출생 시민권은 1868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동안 연방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전례가 없습니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헌법이 속지주의를 보장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은 기술적으로 전국적 가처분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생 시민권 논란은 향후에도 법적 공방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이 오는 10월 회기에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본격 심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내 이민 정책의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이 수개월 내에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러시아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한 약 1만 2천 명의 북한 특수부대와 올해 초 보낸 3천 명의 병력에 이은 추가 파병으로 총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영국 국방정보국은 이들 중 사상자가 6천 명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산했습니다. CNN은 북한군 파병 움직임과 관련된 위성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두나이 군항에서 북한군 수송에 사용됐던 수송선이 포착됐고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도 화물 수송기로 추정되는 인류신 76 기종 항공기가 지난 6월 4일 관측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대규모 병력 이동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일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조 번 영국 오픈소스 센터 수석 분석관은 북한군을 이동시키던 이전 경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며 추가 병력 수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두나이 군항은 작년에도 북한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할 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 6월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서 쿠르스크 지역에 공병 1,000명과 군사건설 인력 5,000명 등 총 6,000명의 추가 파병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규모 병력 파병이 이르면 7월에서 8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1일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한 예술공연 녹화 방송을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진과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방송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인공기를 덮은 관 앞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등장했으며 이는 전사자 유해 송환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 병력에 필요한 장비, 무기, 탄약 제공을 준비 중이며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들이 러시아군 부대에 통합돼 점령지에서 전투 및 대규모 공세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군사 공조는 단순 지원을 넘어 전면적 군사 협력 수준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